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양, 특히 미국에서 부자 아버지를 둔 젊은 미국인 여학생이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부모의 부와 특권에 익숙해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바로 그런 미국 상류층 여성이었습니다. 본인이 누리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던 그녀는 친구들과 떠난 한국 여행에서 죽음과 맞닿은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바로 그 순간 낯선 한국 남성이 그녀를 온몸으로 구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미국 여성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남성을 차갑게 외면하고 끝까지 모른 척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왜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윈스턴이라고 해요. 태어나서부터 쭉 미국 맨해튼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에는 늘 특별함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아버지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투자은행의 고위 임원이고 어머니는 자선사업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고 집에서는 늘 제가 중심이었어요. 원하는 건 뭐든 쉽게 얻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으로 뉴욕의 고층 빌딩들을 보면 저 세상 어딘가에 저만을 위한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먼저 인사하고 선생님들조차 저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이런 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요,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그 평온한 일상이 깨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새 교환학생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게 된 민수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동양에서 온 조용한 학생이 또 한 명 추가된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민수 씨는 뒷자리 창가에 앉아 항상 책만 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도 늘 혼자 도시락을 먹고 쉬는 시간에는 복도에 나와 멀뚱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런 애는 그냥 지나가는 배경이지 싶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학기 첫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왔는데 제가 2등이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요? 2등.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름을 찾아보니 민수가 1등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운이 좋았나 보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계속 민수가 1등이고 저는 그 뒤였어요. 제 인생에 이런 굴욕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루는 친한 친구 매건이 제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클레어, 괜찮아? 너가 1등 아니니까 뭔가 이상하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아. 다음번엔 내가 다시 1등 할 거야.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민수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그의 자리를 힐끔힐끔 쳐다봤고 수업 시간엔 자꾸 그가 무슨 노트를 적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불편한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조용한 미소가 저를 더 자극해서였을까요? 어느새 저는 친구들한테 민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선 공부만 하나 봐. 미국 스타일이랑은 좀 다르네. 이런 식의 말을 슬쩍 흘리면 친구들도 같이 수군거렸어요. 클레어, 우리 다음에 민수한테 숙제 좀 보여달라고 해볼까? 친구 레이첼이 웃으며 농담하듯 말했죠. 그래서 한 번은 일부러 그 앞에서 민수, 노트 좀 볼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노트를 건네줬고 저희는 그걸 복사해서 고마워. 우리 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라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민수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 미소가 왜 그리 얄밉던지요. 조별 과제가 시작되면 저와 친구들은 민수의 의견을 슬쩍 무시했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사실 별 생각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그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민수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면
묘하게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땐 제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점심시간에 일부러 한국에 대한 농담을 했습니다. 한국은 다들 맵게만 먹지. 맨날 김치에 라면, 그리고 BTS 춤이나 추고. 다들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민수는 그냥 조용히 미소만 지었고요. 이상하게 그 미소가 저를 더 자극했어요. 왜 아무 반응도 없지? 저렇게 조용해서 속이 편한 걸까? 아니면 내 말이 신경도 안 쓰이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늘 그랬듯 당당하게 교장 선생님 앞에서 상을 받았어요. 민수도 상을 받았지만 저는 그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친구들도 모두 각자의 진로를 찾아 떠났죠. 졸업식이 끝난 뒤 저는 늘 그렇듯 당연하게 모두의 축하를 받으면서도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민수와 마지막 인사를 나눈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대학에 진학해서도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특별하다고 했고 저는 늘 중심에 있으려 애썼어요. 그런데 가끔 혼자 있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그 조용했던 민수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솔직히 왜 그런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다 잊어버렸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시간은 빨리 흘렀고 어느덧 대학 3학년이 됐어요. 미국에서의 생활은 겉으론 완벽해 보였지만 내심 갈수록 무료했습니다. 늘 새롭고 자극적인 걸 찾으면서도 정작 내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진짜 제 모습은 점점 더 가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 바쁘게, 더 열심히 살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에서 새로 사귄 친구 메건이 갑자기 제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클레어, 이번 방학엔 우리 아시아 한번 도전해볼까? 한국, 일본, 태국. 나 진짜 제대로 즐기고 싶어.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릴 때마다 아주 잠깐 예전에 알았던 그 동양 학생이 머릿속을 스치기는 했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새로운 풍경, 색다른 경험에 제 일상을 맡기고 싶었던 것 뿐이었죠. 여행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매건은 원래 계획적인 편이라 숙소부터 식당, 이동 경로까지 미리 다 정리해놨죠. 서울에선 내 친구가 가이드 해줄 거래 라고 신나했지만 저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출국 전날 밤이 되어서야 겨우 한국이라 정말 가보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스쳤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도착한 태국에선 너무 덥고 낯선 분위기에 압도됐고 일본에선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에 놀랐어요. SNS에 올릴 사진도 잔뜩 건졌고 순간순간 새로운 자극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직 진짜로 제 마음을 흔드는 사건은 없었어요. 마지막 여정, 서울행 비행기를 탔을 때조차 저는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저 또 다른 도시, 또 하나의 여행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된 공항, 붐비는 사람들, 엄청난 스케일.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이었어?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짐을 찾고 로비에 나가자마자 매건이 환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기야, 오늘부터 우리랑 서울 구경할 가이드. 저는 그저 덤덤하게 그쪽을 바라보다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 민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고등학교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그 학생이요. 완전히 상상도 못한 상황에 저는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민수 씨도 저를 본 순간 잠깐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웰컴 코리아. 강민수라고 합니다. 저 역시 아무 일 없는 척 클레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하고 웃었습니다.
매건이 제 소개까지 곁들이자 민수 씨는 자연스럽게 저와 악수를 했죠. 그 손이 닿는 순간 심장이 괜히 쿵 내려앉았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계속 바라봤어요. 친구들은 민수 씨에게 한국 음식, 드라마, 연예인 얘기를 물으며 신나게 수다를 떨었죠. 민수 씨는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대답했고요. 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때 그저 조용하고 소심해 보였던 민수 씨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나라를 소개하는 모습이 낯설었고 동시에 약간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자꾸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어요. 나는 예전처럼 완벽하지도 아무 일 없던 척할 수만도 없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체크인을 마치고 호텔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여기서 한숨을 쉬다 잠이 들고 다음날 일부러 늦게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모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민수 씨는 밝게 웃으며 굿모닝 클레어. 잘 잤어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랬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그때부터 묘하게 어색한 분위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경복궁 투어를 하면서도 저는 내내 투덜거렸어요. 여기 너무 덥네요. 사진이 하나도 예쁘게 안 나와요. 사람이 너무 많고 시끄러워요. 민수 씨는 묵묵히 저와 친구들을 챙기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했어요. 저는 괜히 트집만 잡았습니다. 인사동 골목길에서는 음식이 맵다, 골목이 복잡하다, 걷는 게 불편하다 등등 이유 없는 불평만 늘어났습니다. 친구들조차 저를 피곤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오후가 돼 자유시간이 되자 저는 혼자 인사동을 걷게 됐고 SNS에 올릴 사진만 고르며 골목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토바이 경적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고개를 드는 순간 인도 위로 오토바이가 돌진하는 게 보였고 저는 당황해 뒤로 물러나다가 발을 헛디뎌 차도로 넘어졌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위로 몸을 던졌고 제 몸을 감싸 안아줬습니다. 클레어. 민수 씨 목소리였어요. 모든 게 순식간이었습니다. 오토바이와 차 소리에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저는 그 품 안에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야 정신이 들었어요. 민수 씨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어깨를 다쳤고 저는 멍과 가벼운 상처만 남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민수 씨가 조용히 괜찮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어색한 침묵이 한참 이어졌고 결국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저 구해주셨어요? 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라고만 했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 씨와 함께 병원에 남기로 했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나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거지? 이렇게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가 병실 침대에 누워 잠든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한 걸까? 민수 씨가 나한테 뭘 바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에게 했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때마다 이미 지난 일인데 굳이 꺼낼 필요 있나? 하고 애써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민수 씨는 여전히 친절했고 친구들도 그의 배려에 고마워했어요. 저는 민수 씨와 짧은 인사를 나눈 뒤 그냥 아무 일 없었던 척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몇 년 동안 그토록 바쁘게 달려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나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냥 잊고 지내면 되는데 왜 민수 씨 얼굴이 자꾸 생각나는 걸까? 기내에서 몇 번이나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들여다봤어요. 그가 남긴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 메시지 창을 켰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평소처럼 파티에도 나가고 수업도 듣고 친구들과 쇼핑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영 허전했습니다. 매건이 한 번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클레어, 너 요즘 왜 이렇게 멍해 보여? 한국에서 뭔 일 있었어? 저는 그저 웃으며 아니야. 그냥 시차 때문에 피곤해서 그래. 라고 둘러댔죠. 사실은 시차 탓이 아니라 민수 씨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결국 일주일쯤 참다가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한 번 보냈습니다. 한국 날씨는 어때요? 생각보다 답장이 빨리 왔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어요. 클레어는 잘 지내요? 짧은 대화가 며칠 이어졌어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 특별할 것도 없는 인사였지만 그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욕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문자만 주고받는 걸로는 부족해. 내 진짜 마음, 솔직하게 말해보고 싶다. 어느 날, 저는 결국 엉뚱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다음 주에 한국에 갈 거예요. 혼자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곧바로 민수 씨에게 답장이 왔어요. 정말요? 갑자기 왜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다시 보고 싶어서요. 민수 씨는 한참을 고민한 듯 이렇게 답했습니다. 클레어, 우리 너무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이 조금 아팠어요. 역시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고 싶어요. 이번엔 내가 진짜 내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부모님께는 한국 문화를 더 배우고 싶다며 말했고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수 씨가 마중을 나왔고 어색하게 웃으며 진짜로 왔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도 응, 약속했잖아요. 라고 했지만 사실 그 자리가 너무 떨렸어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동안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솔직히 말해도 돼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예전엔 저한테 별로 관심도 없었잖아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예전엔 제가 좀 못됐었죠. 민수 씨한테 한 행동,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달라지고 싶어서 왔어요. 민수 씨는 잠깐 놀란 듯 하다가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겁나요. 클레어는 미국 상류층에서 자랐고 저는 평범한 한국 사람이잖아요. 금방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냥 한 번쯤 진짜 내 마음에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민수 씨도 저랑 친구로 지내줄 수 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혼자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물관, 한옥마을, 지하철, 번화가 한국 사람들 틈에서 진짜 이 나라가 어떤지 하나씩 알아가려고 했어요. 외국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고 한국어 회화 학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매일 조금씩 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민수 씨와는 종종 연락하며 지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네, 같이 경복궁 한 번 더 가요. 처음엔 그냥 친구로 서로 조심스럽게 만났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민수 씨가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에 조용한 한강변을 걷다가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레어, 요즘엔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엔 솔직히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이 있으면 편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도 민수 씨 만나고 나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진짜 미안했어요. 민수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클레어가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 사실 민수 씨를 좋아해요. 그냥 호감이 아니라 진짜 좋아해요. 민수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정말 해볼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장거리 연애도 힘들고 문화 차이도 있고.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짜로 좋아한다고 느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조금씩 연인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저와 거리를 두지 않았고 저도 마음껏 제 감정을 표현했어요. 서울에서의 나날이 점점 특별해졌고 저는 민수 씨 덕분에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는 날, 저는 민수 씨에게 꼭 다시 올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이번엔 예전처럼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진짜 나를 만난 것 같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들었거든요. 뉴욕에 도착해서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민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잘 잤어요? 오늘 뭐 해요? 서로 시간대가 달라서 저는 아침이고 민수 씨는 밤이었지만 그래도 매일 목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하지만 처음 몇 달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친구들과 파티에 가서도 웃고 있으면서 문득 민수 씨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매건이 한 번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클레어, 너 요즘 너무 휴대폰만 봐. 그 한국 남자친구 때문에 여기 생활을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 민수 씨와 통화할 때 그 얘기를 꺼냈어요. 민수 씨, 혹시 제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나요? 민수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클레어, 사실 저도 비슷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클레어 생각이 나고, 이게 건강한 관계인지 가끔 걱정이 돼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서로를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조금 더 균형을 맞춰봐요. 각자 자기 일에 더 집중하고 그래야 만날 때 더 많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민수 씨가 회사 야유회 사진을 보내왔는데 예쁜 여자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질투가 났지만 직접 말하기엔 너무 유치해 보일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수 씨가 평소보다 늦게 연락을 했을 때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결국 저는 터뜨렸어요. 민수 씨가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민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클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클레어가 친구들과 파티 가는 사진 볼 때마다 불안해요. 거기 멋진 남자들도 많을 텐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둘 다 똑같이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우리는 진짜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털어놓았죠. 그리고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감정이 들 때마다 숨기지 말고 바로 얘기하자고요. 그 일 이후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한국어 수업에 등록하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어 선생님은 60대 한국 할머니셨는데 정말 엄격하셨어요. 클레어, 한국어는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만 배우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점점 한국어를 배우면서 언어 속에 담긴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게 됐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정이라는 개념 같은 것들이요. 한 번은 민수 씨에게 한국어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완전히 이상한 문장이 되어서 민수 씨가 한참 웃었어요. 클레어, 사랑합니다라고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사랑 감사합니다라고 썼네요. 저도 덩달아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좌절감도 들었어요. 한국어 정말 어려워요. 민수 씨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해요. 3개월 후 드디어 민수 씨가 뉴욕에 왔어요.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입국장에서 민수 씨가 나타났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달려가서 안겼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작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민수 씨는 미국 음식이 너무 기름지고 달다며 잘 못 드셨어요. 친구들과 클럽에 갔을 때도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민수 씨, 재미없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낯설어서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민수 씨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걸요. 가장 걱정됐던 건 부모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부모님은 너무 자연스럽게 민수 씨를 받아들이셨어요. 아버지는 민수 씨와 경제, 국제 정세 얘기를 한참이나 나누셨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클레어가 너랑 있으면 진짜 행복해 보여. 내가 우리 딸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니? 민수 씨는 쑥스럽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클레어 만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감사해요.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복하면 우리도 좋아. 그게 전부야.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클레어,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현실적인 문제들도 생각해 봐야 해. 그날 밤 민수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진짜 얘기해 봐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만나고 헤어지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몇 달 후,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민수 씨 부모님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한국의 추석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죠. 민수 씨가 저라는 방법을 가르쳐 줬지만 저는 너무 어색했어요. 친척들 중에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의견이 다양했어요. 어떤 분은 환영해 주셨지만 어떤 분은 좀 냉랭하셨죠. 민수야, 외국 여자와 결혼하면 나중에 힘들 텐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분들이 클레어의 진심을 알게 될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특히 할머니는 제가 한국어로 인사드릴 때마다 무척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며느리가 한국말도 잘하네. 아직 며느리도 아닌데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고마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만큼은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1년 반 후 한강공원에서 민수 씨가 프러포즈했어요. 클레어,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식은 민수 씨의 반대에도 성대하게 진행됐어요. 회장 딸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아버지 말씀에 민수 씨도 아무 말 못했어요. 제가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을 때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고 특히 민수 씨는 입이 귀에 걸렸죠. 놀랍게도 고등학교 때 민수 씨를 괴롭혔던 친구들도 결혼식에 왔어요. 매건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너희 두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결혼 후 1년, 더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저는 임신을 했고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수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한국 이름으로는 수아예요. 민수 씨는 놀라운 아빠가 됐어요. 일이 아무리 바빠도 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했어요. 새벽에 아기가 울면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달래주곤 했죠.
어느 날 밤 술을 재우고 난 후 테라스에 앉아 민수 씨에게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편안한 삶 대신 이렇게 고생하는 거? 민수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클레어와 수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평생 이기적이고 공허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걸요. 지금의 저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알며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어른이 됐어요. 수가 자라면서 저는 그녀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싶어요.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누워있는 민수 씨와 수의 웃음소리에 감사함을 느껴요. 이 평범하지만 충만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달아요. 제 인생은 민수 씨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그는 저에게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준 스승이자 친구예요. 매일 밤 민수 씨에게 속삭여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줘요. 나도 당신 덕분에 완전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힘이에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됐어요.